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시너지를 시작하고 이 매주 월요일 리더십 시간을 통해서 한 주의 열정을 불어넣기도 했었고, 때로는 위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정말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이 시간에 제가 꿈꾸던 이 리더십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기회를 주신 이글스 그룹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너지를 만나고 이 이글스 시스템 안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저의 스토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성 있게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 내용이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방향이 다르다면 참고만 해주시고 카운셀링 방향에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 약 10년 넘게 요리를 했었습니다. 앞선 호스트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제가 21살의 나이로 최연소의 나이로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셰프로서 근무를 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다 사용을 해보셨을 만한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있는데 그 회사에 한 부서에 배민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자영업을 하고 계신 그 사장님들께 메뉴에 대한 레시피를 안내해드리고 그 레시피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배달까지 잘 할 수 있는지를 제가 그런 팁을 드리는 그런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요리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어린 시절의 어린 아이였던 것 같은데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지만 해주려고 하셨지만 제겐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모님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지는 못했구나라는 것을 좀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었던 건 내가 돈을 벌자. 내가 얼른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사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그 어린 나이에 결심을 했었고 그래서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정보를 들어서 바로 요리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있는 이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요리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의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리를 선택하고 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사실은 선택하고도 굉장히 쉽지 않았던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일산이고 고등학교는 시흥에 있었고 대학교는 인천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다니는 통학 시간이 왕복 6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여서 대학 등록금보다도 더 비싼 학비를 지불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계속 마음으로 새겼던 건 빨리 취업해야 된다. 나 빨리 취업할 거야. 그 목표 하나가 그냥 취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을 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는 해외로 취업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셰프로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드디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지만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이벤트를 저는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제가 22살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는 그 당일에 아빠가 수술을 하게 되셨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니 그게 암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이 끝나서 괜찮아지시겠지 했지만 바로 전이가 되셔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에 대한 후회를 처음으로 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요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빠가 힘들게 일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아빠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 저희 아빠였습니다. 제가 아빠의 무게를 덜어드리고 싶었고 아빠에게 힘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고자 했는데 저의 인생의 기둥이셨던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저의 와이가 정말 다 무너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질 수 없었던 이유는
아빠가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하교를 할 때 아빠가 시간이 맞으시면 저를 이렇게 데리러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교하는 그 시간에 아빠와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에 아빠가 저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주셨었는데 사실 많이 기억에 남진 않고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없으면 은지 너가 우리 집의 가장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아빠가 알고 나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그럼 이제 우리 아빠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반드시 우리 아빠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해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성공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주변 어른들이 해주셨던 그 말을 믿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에 15시간, 18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정말 일하는데 제 몸과 에너지를 다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는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의 연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얹어진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로서도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급까지 다 올라갔는데, 거기서 직장인의 한계를 더 보았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진급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인생의 방황기를 맞은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실 주변인들은 제가 멋진 직업을 갖고 있고, 좋아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때 제 미래가 너무 불안했고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때입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저는 20대 때 30대를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30대는 정말 멋진 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커리어우먼이 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항상 30대를 꿈꿨었는데 30대가 되는 1월 1일에 저의 현실을 자각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네. 저는 운전하는 여자가 되고 싶었는데 운전 면허는 있지만 차는 없었고 집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이게 맞나?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라고 하면서 좀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늘 현실이 답답했고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직장 상사와 인생의 선배님들께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답입니다. 이 네 가지의 답이 가장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렇게 답을 제가 들었을 때 버티는 게 답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듣고 버티면 나의 미래는 직장 상사가 내 모습인데 정말 안 행복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셨고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아닌데 버티는 건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최고의 직장은 여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매일 회사를 욕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어딨냐. 정말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욕을 하셔서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꾸준히 적은 월급? 이게 제 미래가 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인맥과 지위를 활용을 해라라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 걸까? 방법이 없는 걸까? 하면서 사실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미래를 정말 바꾸고 싶고 저의 가족을 지켜야 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됐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준비하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했었던 게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저는 요리라는 강력한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나만 예뻐지면 되겠다. 내가 날씬해서 예쁜 사람이 어느 정도 그래도 팔로워가 올라가니까 예뻐져야겠다 해서 그때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원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팩을 체험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정말 부끄럽긴 하지만 이 왼쪽에 저의 비포 사진이요. 정말 관리 많이 했습니다. PT도 했고 요가도 했고 필라테스 하면서 좋다라는 거 다 먹으면서 식단까지 했는데 제 몸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건가? 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 기회다라고 체험했던 이 원팩이 저를 정말 많이 바꿔주었고 정말 많이 놀랐었습니다. 근데 이때 저를 안내해 주신 선생님께서
이 체험 하나로 추가 소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안 할 이유가 없었고 안 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제가 트레이닝을 받을 줄 몰랐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목적의식이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 점검을 하러 왔는데 제품 트레이닝을 받았고 또 중간 점검을 하러 왔는데 STP를 트레이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인 이 성공대학이 메가마스터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대학이 있다라는 거를 딱 말씀해 주셔서 그냥 무조건 왔습니다. 연차를 내고 들으러 왔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연차는 제가 쓰지 않으면 월급으로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연차를 내려면 저의 강의를 누군가가 해줘야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번거로워서 저는 연차를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니까 그냥 연차 내고 와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찾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인 이글스 시스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라는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저에게 제시해 주었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따라만 하면 되는 방법론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겠다라는 게 딱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사실은 승진을 했는데 승진하자마자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소비자를 찾으면서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제 주변 지인분들이 너는 좋은 직장과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만두게 돼서 아깝지 않냐, 아쉽지 않냐라는 말을 저보다도 더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받았는데 사실 저는 이 시너지를 만나고 사표를 내는 그 순간 너무 후련했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요리하기 싫었고 조리복 입고 싶지 않았고 멋있는 정장 입고 싶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멋진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찾고 있었지만 제가 그동안 배운 것들이 요리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그냥 요리 강사 아니면 어디에 뭐 원데이 강사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어서 좀 막막했던 때에 만난 이 시너지라는 기회가 전 너무 감사하고 사표를 내고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찾고 다니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났지만 시행착오의 시간도 거쳤습니다. 제가 이때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혼자 매우 방황했던 시기가 이 팀 디렉터 시기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다 보니까 조급함이 많이 앞서서 시스템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저의 개인기에 의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컨택을 하면 이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신규 컨택, 매출, 점수 이렇게만 몰두를 하다 보니 팀워크 사업, 시스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저 혼자 해야 되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바쁘고 혼자 힘들어하는 때가 바로 이 팀 디렉터 시절이었습니다. 분명 느끼곤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 아닌데.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저에게는 이 팀 디렉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 때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참여였습니다. 리더십은 이미 성공의 위치에 계신 이 리더님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나만 겪은 게 아니라 이 성공하신 리더님들도 다 겪은 일이었구나. 그 과정을 버티고 이겨내신 분들이 저 성공의 위치에 계신 거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결국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시간에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시작할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리더십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미팅입니다. 성공자의 마인드와 멘탈을 장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피면 사실 저에게 책은 수면제였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저녁 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없었던 이유도 책 덕분이었는데, 다행히도 이글스 코어 덕분에 이 독서를 하는 습관이 저에게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제가 많이 얻은 것은 긍정의 마인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의 이 기간은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긍정의 편집력을 제 스스로가 키우게 되었고, 그냥 이 시간을 즐기면서 많이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저를 굉장하게 단단하게 만들었던 게 이 독서 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헬스 파티는 제가 정말 초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품력의 비전을 더 정확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데모는 이렇게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대단한 제품을 내가 알리고 있는 거였는데 한 번 더 제가 더 비전을 보고 이 가치를 제대로 전달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시간이 또 이 헬스 파티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방법론이 굉장히 쉽고 재밌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론이네, 이걸 복제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헬스 파티를 보내면서 저를 또 단단하게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미팅입니다. 피지컬 미팅은 성공의 위치에 계신 크로스 사장님들을 합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신규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그 신규들의 상황에 맞는 현실 점검과 그리고 시너지의 비전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규분들도 비전을 느꼈지만 옆에서 듣는 제가 더 이 이글스 시스템의 비전과 가치를 더욱 느끼고 동기부여받고 또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제가 이 피지컬 미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단단하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세미나입니다. 1박 2일 세미나에 가게 되면 왠지 모르게 제가 차분해지고 너무 편안합니다. 그래서 1박 2일 세미나에 가는 거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인데 1박 2일 세미나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제가 이 시너지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시간을 정말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세미나에 가게 되면 정말 이 시스템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결과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스템대로 하면 된다, 다시 행동하자라는 결단의 시간을 저는 이 1박 2일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저는 1박 2일에 그룹의 스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텝의 역할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건 진정한 어른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의 태도란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정말 배웠었는데 이미 성공의 위치에 계신 리더님들께서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겸손해졌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신 리더님들도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겸손해졌고, 그리고 그룹의 스텝이라는 이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스템대로 철저하게 행동해야겠다, 모범을 보여야겠다라는 시간을 가졌던 게 바로 이 스텝을 역할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참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핫버튼이 다시 눌렸던 시간이었었는데 이때 팀 디렉터 때 제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저에 대한 믿음도 많이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너무 감사하게도 2024년 9월에 국제 팀 디렉터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일 가장 힘들었었던 때였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지만 영혼이 조금 빠져나간 참여만 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다시 저의 마음을 잡을 수 있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꿈과 목표 강의였습니다. 그때 강사님께서 시너지를 시작할 때 꿈과 목표를 보여주셨고 그걸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내 Y를 잊고 있었다. 내가 내 꿈을 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황유태 선생님의 리더십을 들으면서 내가 사업을 시스템대로 하지 않았구나, 제대로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결과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외면하고 있었던 그 현실을 제가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끝나고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시너지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집에 가서 샤워기를 틀고 샤워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이래서 사업이 되지 않았구나.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었습니다. 좀 많이 서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눈물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 시너지 사업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다라고 해주시는 이 다시 한번 처음처럼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가슴에 새기고, 그래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하면 된다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너지 사업은 결심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제가 새기는 그 메시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체유심조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나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이 일체유심조라는 이 메시지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저의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나를 믿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항상 결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황유태 선생님께서 나 자신과의 결심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과 함께 선생님의 결심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내가 선택한 나의 꿈과 목표, 나의 힘을 키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너무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좋았던 기억은 추억이고 나빴던 기억은 경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에는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더 전달을 해줄까? 내가 뭘 더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 자신과의 결심을 다시 해야겠다라고 정말 크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세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건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환경 세팅을 다시 하게 되었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우선순위를 두기 위한 그 환경 세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9단계 1단계부터 저를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저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제가 저의 꿈과 목표를 잊고 있었고 그걸 분명하게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간절한 꿈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의 목표, 점수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흔들리고 쉽게 포기하고 이랬었던, 진짜 내 사업이 정체됐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의 꿈과 목표의 설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시너지를 시작한 진짜 이유를 제가 이때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로 결과를 내야 하는 이유를 저의 마음에 다시 장착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Y시너지, 저희 가족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지금 새 아빠가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멋진 아빠가 생겨서 너무 감사한데, 시너지의 선택을 정말 가장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저희 가족이 제 큰 Y입니다. 제 1번입니다. 그리고 이 시너지의 성공으로 평생 지켜주고 싶은 가족이 저의 가장 큰 Y입니다.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결과 또한 분명하다라는 이 메시지는 저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에 새기고, 제가 목표가 생각나지 않을 때 다시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가슴에 새기는 메시지인데, 제가 핀업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나의 실력 때문에 핀업을 한 게 아니라 나의 간절한 목표, 이유였구나를 핀업을 하면서 계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보다 목표를 더 사랑한 달이 바로 지난 3월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의 달이었습니다. 모든 핀이 저에게 간절했지만 가장 간절했던 JD 이규제크티브 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우선 가족들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믿어주고 계시지만 항상 연락을 하는 끝에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걱정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 보여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이유와 또 결심이 되었고, 두 번째는 남자친구의 기다림입니다. 제가 이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시너지를 하고 나서 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여행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난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목표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사업에 몰두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도전을 하는 그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우리 도대체 언제쯤 데이트를 할 수 있어? 우리 언제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똑같이 나 이번 달 중요한 도전 달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은지야, 너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계속 도전했어. 라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서 살짝 솔직히 자존심 상했습니다. 내가 못 보여줬나? 나 핀 그래도 많이 성장했는데, 승급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사실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시너지를 시작하고 지금 5년 차가 되었는데,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기다려준, 그리고 이 지나간 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의 선택을 결과로 너무나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3월에. 그래서 저는 이 JD 이규제크티브라는 핀이 정말 너무 간절했습니다. 여기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3월에는 정말 반드시 해내야겠다라는 진짜 결심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 촘촘하게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성장에만 집중했던 달이 바로 3월이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사고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제가 좀 무서운 징크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핀업을 할 때마다 제가 차 사고가 납니다. 디렉터 때도 저의 차 왼쪽에 뒤편이 찢겨져 나갔었고, 그리고 엘리트 때도 제 차를 한번 이렇게 좀 갈아엎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이번 JD 이규제크티브에 도전하면서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미팅을 끝내놓고 이제 열심히 또 다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멈췄는데 저의 차 아래쪽에 이 철근이 박히고 그대로 제가 달렸던 겁니다. 수리를 하고 보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제가 했으면 되게 위험할 뻔한 사고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쩌면 이 이유가 포기해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떨리긴 했지만 대박, 나 승급하는구나. 됐다. 정말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나 됐구나. 제이드 됐다. 나 승급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긍정의 편집력이 저에게 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뭐 마음은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거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과를 내겠다는 결심과 함께 목표에만 1점 집중한 달이 바로 3월이었습니다. 사실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정말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 문제가 저에게는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는 무조건 JD 이규제크티브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몰입을 하고 1점 집중을 한 결과 너무 감사하게도 이 꿈의 전광판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엘리트로 이렇게 승급을 했었는데 너무나 하이핀에 사장님들이 이렇게 승급을 하셔서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제 사진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걸 이번에 JD 이규제크티브로 싹 없앴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3월에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해내야만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황하태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3월에 새로운 프로모션이 나왔을 때 정말 설레이는 꿈이 생겼었습니다. 처음에 여행지 두바이, 아부다비에 나왔을 때 대박이다, 이 여행. 나 무조건 간다. 라고 좋아했고,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만찬을 즐길 것이다. 드레스 코드 화이트다. 라는 그걸 듣는 순간, 대박이다. 이거는 프로포즈하라는 신호구나. 이거다. 여기서 내가 프로포즈를 하면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었고, 거기와 또 함께 뉴랭크 챌린지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내 거다. 이걸로 내가 2배의 보너스를 받아서 이거를 선물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면 되겠네? 대박이다. 진짜 나 꿈 생겼다. 이래서 너무 설레어서 1박 2일 세미나의 그 강사 대기실에 황하태 선생님께 선생님 저 설레이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이 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황하태 선생님께서 바로 그날 리더십 강의에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두바이 아부다비에서 프로포즈를 할 거고 승급을 할 거다라고 미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손에 땀이 지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정말 퇴로가 없다. 난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꿈을 진정으로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나 이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해야겠다라고 결단을 정말 크게 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반드시 결과를 보여주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제게는 해내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해주시는 카운슬링 스폰서님에 대해 정말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3월에 제가 도전을 할 때 저희 카운슬링 스폰서님께서 좀 아프셨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매번 슈퍼맨 같이 항상 곁에 계셔주셨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좀 불안했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근데 그럴 때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더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목표에 집중하고 선생님께 보답드릴 거다, 이걸로 보여드릴 거다라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서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냈어야만 했었고, 그리고 제가 달성이 될 때까지 회사가 문이 닫히고 해가 다 떨어졌는데도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못 해내면 안 된다. 나 반드시 해내야 된다. 정말 이 생각으로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3월이었습니다. 사실 못할 것 같은 상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 정말 마지막 주에 정말 나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저절로 결단이 되고 명단이 작성이 되고 핸드폰을 놓지 않고 제가 끊임없이 미팅을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때 제 안의 거인을 깨울 수 있었던 그런 도전의 시간을 이 3월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시너지 덕분에 저는 진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부모님의 노후를 챙겨줄 수 있는 딸이 되었고, 그리고 막내 동생의 유학을 지원할 수 있는 큰언니가 되었습니다. 막내 동생과 저는 11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어렸을 때 딸처럼 키웠던 그런 동생이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집안에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까 금방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제 동생이었는데, 이 동생이 저에게 갑자기 언니 나 유학이 가고 싶어.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동생다운 모습인 것 같아서. 사실 도와달라는 말을 이 막내가 저한테도 못했습니다. 이 친구도 본인 스스로가 돈벌이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그런 멋진 동생인데 그런 부탁을 저에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고 또 두 번째 기쁨은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부담이 되지 않네.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카가 2명이 있습니다. 이제 곧 7월에 돌이 되는 첫 번째 조카와 10월이면 태어나는 두 번째 조카가 있습니다. 이 조카들에게 저는 부자 이모입니다. 별명이 그냥 붙여졌습니다. 제 동생이 부자 이모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 인사법부터 가르치고 부자 이모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지금도 이렇게 조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별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가장 큰 Y이십니다. 사실은 결혼을 하면 오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절반은 거의 유부녀가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카페에서, 요 근처 카페에서 너무 갑자기 저희 황한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됐고 황한태 선생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합격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오픈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남자친구라는 이 존재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너지를 알아보러 다닐 때 같이 알아봐 줬습니다. 원데이 세미나도 여러 번 같이 들어보러 와주고 그리고 이 사업에 집중하려면 집이 가까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이사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쁜 일도 많았지만 방황을 하고 힘들 때에도 그 순간을 옆에서 정말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려주고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신 제 남자친구께 이제 이 남자친구의 꿈을 이뤄줄 때가 됐다.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드림보드인데 제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렇게 붙여놨더니 제 사진을 옆으로 옮기고 본인의 꿈도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다 명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뭐야? 이랬더니 그래야 은지가 하나씩 사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붙여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갖고 싶은 게 이 시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선물을 하면서 2027년에 두바이 아부다비에서 제가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예정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초대도 안 했습니다. 링크도 안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전업주부로 제가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기 언제쯤 전업주부가 될 수 있냐?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목표한 게 있었습니다. 시너지를 시작할 때 남자친구가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기 전에 무조건 결혼하겠다라는 결심을 했는데 다행히도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딱 프로포즈하고 결혼을 하면 앞자리 바뀌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을 또 이루게 해준 시너지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제가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에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야 하고 변화를 해야 하고 그리고 도전을 할 때 항상 마음에 새기는 메시지입니다. 황은태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날 때는 마음을 크게 먹고 그 일을 흡수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마음을 크게 먹고 이겨내야 한다. 그리고 큰 일을 하려고 해도 크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는지 기억해라. 진짜 힘, 미래, 꿈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다. 내 인생,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삶에서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고통이다. 시너지 이글스의 지금을 때를 놓치지 마라라고 스페셜 팀 매니저 세미나 때 황인태 선생님께서 정말 강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26년은 정말 시너지 이글스 코리아의 폭풍 성장의 해입니다.
이 성장의 해에 맞춰서 저도 반드시 폭풍 성장을 해낼 것이고, 너무 감사하게도 회사와 제품, 보상 플랜 시스템이 완벽하고, 그 시스템은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건 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프로모션하고 이 시스템으로 안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지 않을 이 폭풍 성장의 기회에 저 또한 이 이그스 시스템 안에서 정말 올바르고 단단하게 성장하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